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6월 18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여론조사비 대납 징역 1년 6개월 구형. 오세훈은 명태균 사기극이다. 특검에서 그랬다 이거죠. 이거 오늘 뭐 떠들기 많으니까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넘어갑니다. 예정된 예상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코멘트합니다. 넘어가고요. 신규 대형 원전 경북 영덕에 짓고 SMR 소형 모듈 원자로는 부산 기장에 주민 수용성, 부지 적정성 앞서서 적정성이 앞선다고? 지금 전기를 많이 쓰는 데가 어딥니까? 수도권이죠? 수도권인데 왜 수도권에다 안 짓고 여기다 짓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지가? 딴 거는 뭐 대형 원전은 그렇다 치고 이 소형 모듈 원자로 이게 원래 나온 개념이 뭡니까? 전기를 갖다 필요한데 가까운 데서 쓰게 하자, 이거 아닙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등등,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다 이거 해가지고 전기 많이 쓰는 곳 근처에다가 소형 모듈 원전 SMR 갖다 놔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자계적으로 참 어이없는 짓이라 보고요. 수도권에 원전 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넘어가고요. 개혁신당 자작극 의혹 정의안 전 후보의 무관용 복당 금지다. 뭐 자작극을 했는 모이네. 뭐 우자 뭐 간단하게 뭐 얘기합니다. 우자는 뭐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준석이 당이죠. 이준석이는요. 지금 뭐 나와서 뭐 어찌한다 이러지 말고, 지금 개혁신당 그 당원들 우자가 알기로는 10만 명이 후장 넘어가는 거라고 했는데, 개혁신당 당원들 끌고 국힘 들어가서 국힘 먹는 게 그냥 장땡이라고 우자는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넘어가고요. 정신뽕 들렸다. 전신 승리하는 거하고 현실적인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총재 물가 상당 기간 높은 오름세, 임금 수요 압력 커졌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발언 내용을 보면은 금리 인상은 아예 못 박는 분위기입니다. 시장 상황의 1일 1비 안에 중장기 파급 효과가 중요하다. 빅스텝 거론될 땐 시장이 어려웠다. 그러니까 뭐 아직 모른다 이 말이죠. 근데 금리 대폭과 인상 가능성의 선거인 거 아직 아니고요. 연합지라시, 임지호, 이도훈, 다시 한번 나중에 나오면은, 밖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되겠고, 빅스텝 해가지고 안 한다 해가지고 가능성을 갖다가 선을 그은 거는 아직 아닙니다. 지 마음대로 떠두고 앉아있는데. 넘어가고요.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 해가지고 어제 해가지고 케빈 워시 의장이 나와서 떠들었는데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자가 이미 예고해 드린 것처럼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금덩이에는 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지고 마이너스 1.72% 하락해서 1온스에 4,256.75달러가 됐습니다. 보고 내일이나 늦어도 토요일쯤 해가지고 금덩이 은덩이 예상을 갖다가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에 일단은 내려왔다. 케빈 워시가 떠든 바람에 내려왔다, 이거는 확인해 드리고 넘어가서 언덩이 보시면 3.0% 하락해가지고 202평선 터치하고요. 1온스에 67.92달러가 됐습니다. 뭐 보나 마나 이거야. 이것도 뭐 케빈 워시가 나와서 매파 발언을 했으니까,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거 말고는 없죠.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미국 주식장도 빠졌고, 그래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짜가 해가지고 오늘 미국 뭐 증시 뭐 어쩌고 빠지고 이랬는 게 케빈 워시 때문에, 발언 때문에 빠졌는데, 그런데 세계금협회에서 세계금협회가 유고부하고 같이 해서 정기적으로 돌리는 그 여론조사라 해야 되나? 일단 중앙은행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돌리는 조사가 있습니다. 금을 살 거냐 말 거냐 돌리는 그건데, 그 데이터 나왔기 때문에 우자가 또 소개해 드립니다. 뭐 여기 질문은 뭐 해가지고 다음 12개월, 다음 1년 동안 해가지고 금덩이 보유량을 갖다가 뭐 바꿀 거냐 말 거냐 해가지고 했는데, 늘리겠다, 그리고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줄인다는 뭐 멸종이네요. 줄인다는 멸종이고, 늘린다는 2026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현재를 갖다 유지한다는 거는 뭐 좀 그렇다, 뭐 이거 둘 다 이래 되는데, 일단 늘어난다는 게 계속 눈에 보입니다. 소제목으로 중앙은행 금 더 산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전례 없이 많은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6년 6월 현재
금값 조정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 급등을 이끈 핵심 동력 우자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중앙은행의 금 매수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이래 가지고 사는 거랬는데 개인 투자자는 뭐 믿을 게 좀 못된다고 말씀드렸고 중앙은행이 그냥 핵심이다. 동력의 핵심이다라고 뭐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금 가격 급등을 이끈 핵심 동력 중 하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계금협회와 유고부가 6월 16일에 발표한 리포트인데요. 이 리포트에 보면 74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중앙은행 중 45%가 향후 1년 동안 금을 살 계획이라고 답하면서 역대 최대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향후 12개월이니까 내년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제 내년 2027년 해가지고 내년 중반까지 해서 금 계획을 매입하고 있다. 이렇게 답하면서 2018년 이후 지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 보유량을 줄일 것이라고 답한 중앙은행은 딱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뭐 거의 멸종 수준이죠. 예, 안 보입니다. 세계 금협회 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 동안 금 매입에 나설 중앙은행은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뭐 신흥시장 뭐 중앙은행이죠. 이머징 마켓 및 개발도상국 중앙은행들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응답한 중앙은행 중 53%가 이머징 마켓 및 개발도상국 중앙은행들이고 이들이 금 보유량 증가를 예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대로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18%만 금 보유량 증가를 예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서부 텍사스유 해가지고 올려놓습니다. 지금은 해가지고 MOU가 나왔기 때문에 싼 거, 싼 거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예,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브렌트유부터 말씀드리죠. 브렌트유는 어제 해가지고 0.47% 하락해서, 그러니까 지난 24시간입니다. 0.47% 하락해서 1배럴에 78.59달러가 되고요. 선부 텍사스유는 0.59% 하락해서 1배럴에 75.60달러가 됐고요. 오만 8월물은 1.63% 상승해서 1배럴에 73.87달러가 됐습니다. 예, 요거 뭐 지금 기름이 이래 오르고 이러면은 우리가 좀 골치 아픈데 일단 내려갔죠. 뭐 어떡하든지 뭐 내려가면 원투 뭐 땡큐죠, 땡큐. 지금 기름값 오르고 달러까지 강세 돌아간다면 제대로 원투 스트레이트 두둑이 맞는 건데 그나마 뭐 선물질이든 어쨌든 간에 기름값 내려갔으니까 땡큐라 보면 되고요. 우짜 쪽으로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80달러 밑에다 이러면 뭐 우짜는 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해가지고 테스트용이라도 들어가서 해가지고 살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네, 요번에 가지고 트레이더 부스트 롱 달러 배팅 해가지고 2025년 이후 초 이후 해가지고 가장 달러 롱 배팅이 세다. 요거 이미 우짜가 해가지고 6월 16일 뉴스mom에서 소개해드렸죠. 근데 이 차트를 다시 들고 오는 건 왜 그렇다? 달러 강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짜가 다시 한번 재활용합니다. 자, 말씀드려보죠. 달러의 경우 더 이상 전쟁 프리미엄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 프리미엄이 뭡니까? 이란전에 따른 이 달러 그러니까 그 뭐 약세 뭐 달러 뭐 약세라가 아니구나. 전쟁 터지면 이제 달러는 강세가 되는데 이 달러 강세가 전쟁의 영향, 전쟁에 의해서 그 달러가 강세되는 거 이게 아니고 그냥 아예 달러 강세가 거의 추세화되는 분위기다 이 말이 됩니다. 즉 전쟁 프리미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소리가 달러 강세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 이 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MOU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MOU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달러가 지금 강세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 어제 그 문자가 해가지고 달러 차트 보면서 흥미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달러 강세가 유지된다는 것은 나름 의미심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여간에 MOU 호재가 지정학적 이유로 촉발된 달러 매수 심리를 다소 약화시켰어야 했지요. 하지만 달러는 현재 강세를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우자가 이거 6월 16일 해가지고 나온 거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포지션 데이터인데 이거를 갖다가 소개해서 해드렸는데 6월 둘째 주 선물 시장에서의 달러 강세 배팅은요 2018년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해서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달러가 단순한 지정학적 해치 수단이 아니라는 걸 시사합니다. 상대적으로 나은 경제 성장률, 그리고 금리, 그리고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 등 요인들이 다시금 중요한 투자 심리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걸 갖다가 이 차트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다, 뭐 추측할 수 있다, 뭐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 이 미국의 상품 환물 거래소 이거 데이터 이 포지션 데이터 이거를 갖다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달러 강세에 대한 전반적인 확신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달러롱,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갈 거다. 이런 달러롱 포지션에 있어서 1등이 뭐냐면 달러 대 엔화, 그러니까 엔화 환율입니다. 엔화 환율. 엔화 환율이 1등이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똥값 되는 거 그죠? 투기적 투자자들은 엔캐리 트레이드, 뭐 줄여서 캐리 트레이드를 합니다. 하여간에 캐리 트레이드를 위해서 엔화 매도 포지션을 많이 유지하고 있다고 이미 소개시켜 드렸고, 많이 유지하고 있는데 엔화 매도 포지션을 많이 유지하고 있다. 이 소리는 뭡니까? 엔화 대비 달러가 롱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돼 있다 상태에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말이 가지고 지금 어깨에서 쓰고 뭐 옵션 이런 데 쓰고 이런 말이다 보니까 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달러 강세 중 일부는 엔캐리, 그리고 미일 금리 차, 그리고 엔화 약세 내러티브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죠. 하여간 전쟁 프리미엄이 줄어들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 달러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자, 달러 강세가 되면은 누가 영향을 또 많이 받습니까? 금이지요, 금. 예, 웃자가 해가지고 초반에 또 금 얘기도 해드렸는데, 금은요, 달러 얘기하면서 금은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추가를 해봅니다. 달러는 금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특히 달러 강세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달러 가치가 절하된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달러 값이 똥값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시장에 의해서 주도되고, 실질 수익률이 하락세로 돌아서거나 미국 정책의 제도적 기반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며, 그러니까 뭐 재정 정책이고 뭐 어쩌고 엉망진창을 한다 이거가 되죠. 예, 이런 의구심이 커지면 금덩이는 분명히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가 재정적 실패의 결과물처럼 여겨지기보다는 AI, 자본 유입, 상대 금리 지지, 그러니까 릴레이티브 레이트 서포트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거 뭐 영어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뭐 상대 금리 지지 이래 합니다. 상대적 금리 지지를 해도 되고, 하여간에 AI, 자본 유입, 상대 금리 지지와 관련된 연관된 성장 자산처럼 달러가 거래되기 시작하면 금에 대한 전망은 더 복잡해지고 금 강세론의 근거에 흠집이 생기게 됩니다. 즉, 금강세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은 항상 깔끔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금이 구조적으로는 옳다고 하더라도 달러 강세와의 싸움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우자가 어제 저녁에 확인했던 금리 배팅 현황이고요. 물론 아침에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뭐 뻔하겠죠. 이론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을 완전히 걷어내고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려 보면, 기관 투자자와 헤지 펀드들은 미국의 정권이 공화당 행정부든 민주당 행정부든 상관없이 뭐를 쫓습니까? 수익률을 쫓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트럼프가 싫다는 이유로 눈앞의 수익률을 포기할 기관 투자자와 헤지 펀드들은 없습니다. 돈에 무슨 정치가 있습니까? 돈에는 또 정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달러 뭐 망한다, 미국 망한다 이런 것보다 실제로는 세상에 가지고 돈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짜가 어제 저녁에 가지고 이거 얘기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케빈 워시의 패드가 어떤 어조로 얘기할지 우짜가 어제 이 타이핑 칠 때는 궁금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외환 쪽에 이런 트레이더들은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워시 패드의 다음 행보가 금리 인하보다는 인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시장은 내년 2027년 3월쯤에 금리가 25 베이시스 포인트 0.25% 인상될 것으로 현재 어제 저녁까지는 이렇게 배팅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워시가 나와서 이거 왜 이래 됐냐 이거. 예, 워시가 나와서
네, 워시가 나와서 해 가지고 저 뭐야 그 결과를 발표했죠. 예, 발표했는데 제가 이거 환경 거를 갖다가 했는데 이 영 보기가 그렇네. 뭐 그냥 말씀 이것만 대충 읽고 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점도표 찍지 않은 닷 플롯이죠. 찍지 않은 워시 메파색 짙어진 패드다 해 가지고 패드 워치 해 가지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리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네, 요 해 가지고 대충 뭐 기사만 이래 확인시켜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말씀드릴게요. 자. 금리 동결은 어차피 예상되었던 것이고요. 지금 케빈 워시가 뭐 했는 거 관련해서 또 말씀드린 겁니다. 강달러에서 또 이어져서 케빈 워시의 패드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는 건데 금리 동결은 어차피 예상되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케빈 워시 현 패드 총재가 패드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무슨 소리를 했다?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선행 안내가 되죠. 뭐 근데 막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우리 좀 그런데 하여간 포워드 가이던스를 갖다가 폐지했다고 어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잠잘 때 나와서 발표하면서 파문을 일으켰고요. 심지어 점도표, 답플롯을 비롯해 정책 설명서, 기자회견 등 패드가 기존에 하던 모든 형태의 소통 방식이 변경되거나 아예 없어질 수 있다고 케빈 워시가 나와서 시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뭘 뜻하죠? 패드의 정책 전망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던 게 더 많이 줄어들면서 뭐 엄청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덕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 증시 하락했지요. 자, 케빈 워시가 나와서 발언한 내용을 갖다가 제가 또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 패드의 정책 성명은 사실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결해진다, 축소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패드 성명에 포함된 향후 정책 방향 제시는 현재 정책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정보량을 줄이겠다. 이 소리가 됩니다. 자, 세 번째, 핵심 5개 분야의 새로운 독립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네 번째, 패드는 인플레이션 타겟 2%,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유지할 것이다. 다섯 번째, 패드의 정책은 주택 시장에는 제약적이지만 금융 시장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케빈 워시가 나와서 기자회견하면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뭐 줄여서 한 5개 요렇게 되고요. 자, 이어서 케빈 워시 나와서 있는 것 중에 또 FOMC 6월 FOMC 결정 내용을 갖다가 또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4회 연속 금리 동결이 되었고요. 두 번째, 패드 멤버 18명 중 9명이 올해 2026년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세 번째, 패드는 2026년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중간 전망치를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고요. 네 번째, 패드는 PCE 인플레이션 요거 목표치를 갖다가 2%에 도달하는 거를 갖다가 2028년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당분간 많이 높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얘기가. 자, 다섯 번째,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대비 아직 높다라고 얘기했고, 여섯 번째, 오늘 금리 결정은 만장일치가 되었고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예고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내용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면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83% 상승해서 100.377이 됐습니다. 예, 볼린저 밴드 밖으로 튀어나가 버리죠. 예, 요래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웃자가 보면 뭐 말씀드렸지만 22평선 위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롭다 해가지고 오늘 웃자가 강달러 얘기를 하고 케빈 워시가 어떤 이 정책적인 방향을 갖다가 어디 제시하는가. 뭐 케빈 워시가 말한 내용을 갖다가 다 합치면 뭐냐면은 케빈 워시의 패드는요 앞으로 이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키우겠다 이 소리밖에 안 됩니다. 지금 나오는 게 정보 제공 자체를 줄여버리겠다는 거니까. 중앙은행의 그 실질적인 개입 수단 두 가지가 뭡니까? 구두 개입하고 실제로 해가지고 행동 액션을 취하는 거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구두 개입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게 이 정책 설명 뭐 이런 건데 포워드 가이던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런 건데 이거를 지금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안 한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여간 그런 덕분에 달러는 내 가지고 상승을 좀 했습니다. 자, 넘어가 가지고
네, 우리나라 원화 보시죠. 원화는 내 가지고 0.61% 싸져 가지고 1달러에 1,520.86 원이 됐습니다. 예, 고래 되는데 예, 하단이 1,510원, 예, 상단이 우리 자는 시간에 가지고 1,53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지죠? 예,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뭐 15원이 후딱 넘어가는데, 예, 22원 정도 해 가지고 출렁거리네요. 22원이 출렁거렸다. 이게 됩니다. 우자가 내일 이거 원화하고 엔화하고 여기에 어떤 이 다이나믹 역동성 관련 역학이 숨어 있는지 우자가 내일 또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 강달러 얘기만 해도 벌써 20분이 되기 때문에 강달러에다가 케빈 워시 FOMC 내용 FOMC 해가지고 저 금리 결정 나온 후에 그 기자회견 관련해서 그 얘기만 해도 지금 벌써 20분이 되기 때문에 내일 해가지고 원화하고 엔화 관련 얘기를 갖다가 내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에 원화는 지난 24시간 동안 22원이 출렁거렸다. 자, 넘어가가지고 자, 엔화 보시죠. 엔화는 해가지고 0.08% 싸져가지고 1달러에 160.586엔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화의 경우에는 지금 이 이른바 환투기 세력이 25 베이시스 포인트 0.25% 인상만으로는 성에 안 찬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쪼고 있는 중이라는 거. 자, 요것도 우자가 내일 해가지고 엔화 원화하고 엔화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로 예약해드리고 자 넘어가서 요거는 또 일본의 그 무역 수지 데이터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또 말씀드리죠. 일본의 수출이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4월에 14.8%였는데 5월에 17%로 증가하면서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예상치 5월 시장 예상치가 16.2%였는데 17%로 나왔으니까 상회했지요. 9개월 연속 일본의 수출은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국가별로 주요 국가 또는 주요 수출지별로 해가지고 그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리고 감소했는지를 말씀드려보면 베트남 수출이 33.0% 증가했고 아세안이 20.0%, 중국이 17.9%, 유럽연합이 14.5%, 미국 수출이 12.5% 순서대로 증가했고 중동에 대한 수출은 마이너스 33.2% 여전히 폭감을 갖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YOY 작년 동월 대비입니다. 그리고 수입 임포트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4월에 9.8%에서 5월에 12.5%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도 증가하고 수입도 증가했죠. 시장 예상치 5월 일본의 수입 이 증가율 시장 예상치는 12.8%인데 12.5%로 나와서 살짝 하회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해가지고 수입 내역을 갖다가 순서대로 가지고 많이 한 거 순서대로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대만에서 수입하는 게 43.2% 증가했고요. 그리고 아세안에서의 수입이 28.3% 증가했고 한국 26%, 미국 26%.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 둘 다 해가지고 26%씩 수입이 증가했고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13.7%, 유럽연합에서 수입하는 게 4.7% 순서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감소한 곳은 중동에서 수입이 마이너스 42.7% 감소, 홍콩이 3.0% 감소. 자, 중동이 42.7% 감소했다는 건 뭡니까? 기름을 갖다가 제대로 수입을 안 하고 있다 또는 못 하고 있다는 것 갖다가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수치가 되겠죠. 자, 수출하고 수입이 나왔으니까 자, 수입 무역 수지가 나오죠.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일본의 무역 수지는 4월에 2,993억 흑자, 2,993억 엔 흑자였는데 5월에 마이너스 3,787억 엔 적자로 반전되었습니다. 왜 반전되었냐? 5월 수출액이 9조 5,105억 달러, 5억 달러 난다. 다시 말씀드리면 5월 일본의 수출액이 9조 5,115억 엔이었는데 4월보다 늘었지요. 하지만 5월에 수입한 액이 9조 8,902억 엔을 갖다가 기록하면서 지금 수출보다 수입액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787억 엔 적자로 반전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원유 수입하는 양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2025년 말 경기부양책, 다카이치가 경기부양책 해가지고 돈 뿌렸죠. 경기부양책에 따른 견조한 내수 수요 덕분에 수입 증가세는
견조하게 아주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갔고요. 자, 미국 종전 MOU 공개, 이란 60일 동안만 호르무즈 통행료 면제. 자, 이래 나왔죠. 드디어 내용을 깠습니다. 14개항 나옵니다. 예, 이란 내 희석 폐기 동의 모르는 거고요. 이거는 예, 구속용인 합의 체결 전 MOU 처리 가능성, 최종 합의 시 제재 완화 허용,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냥 넘어가죠. 연합지라치는 제목만 보고 넘어갑니다. 자, 이건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전의 대표적인 무협지죠. 전쟁 연구소, 예, 거기서 내놓은 건데 요거 뭐 이미지는 올려놓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블룸버그가 먼저 깐 내용이 있습니다. MOU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란의 메르 통신이 그 리크 유출한 것과 동일했습니다. 블룸버그가 공개한 게. 이 말은 이란 언론이 미국 언론보다 더 정확한 내용을 들고 있다.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들었고요. 이런 가운데 우자가 전쟁 연구소에서 나온 그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란 사이의 MOU 관련 내용, 이게 미리 선공개되었던 거, 특히 또 어디서 이란 쪽에서 많이 깠었습니다. 뭐 말씀드렸죠. 예,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란 전쟁 연구소에서 이렇게 가지고 표를 만들었는데, 자, 이거 올려놓고 우자가 문제되는 부분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란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상선 통행이 재개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3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자발적으로, 뭐 말이 좀 웃긴다만 하여튼 자발적으로 기술적 장애물과 기뢰 제거를 할 것으로 예상하게 만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란한테 기뢰 제거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MOU, 미리 까서 나왔던 MOU 내용에서는 그 이란 쪽에서 까고 이런 거죠. MOU 내용에서는 이란이 해협을 관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뜻하지요? 이란의 경우 이란 영해에서 불법적인 선박 분리 제도, 그러니까 갈 놈 가게 하고 못 갈 놈 못 가게 막고 이런 거죠. 선박 분리 제도, 이걸 시행하고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에게 통행료를 지불하도록 계속 요구할 수 있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란이 해협을 관리한다, 이걸 갖다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미국과 이란이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호의 내전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킵니까? 이란의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과 오만의 영해로 간주하고 통제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커지죠. 자, 또 다음으로 MOU 본문에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까졌던 내용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는 트럼프가 6월 14일에 선박들이 해협을 무료로 통과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고요. 하지만 6월 16일에 서방 언론들에서 미리 깠던 이 공개된 MOU 초안 일부에는 이란이 60일 동안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고 오만과 협력해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양 서비스를 정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 언론에서는 6월 15일에 이란이 60일 동안 요금 부과를 중단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이란 혁명수비대 언론에서 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 웃기죠. 자, 그리고 또 이란 관리들은 무슨 소리 했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가 아닌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박들이 그러니까 그 이른바 그 호르무즈 통행료가 아니라 그 무료로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주장합니까?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거지 통행료를 지불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되는 거죠. 자, 돌아가는 꼬라지가 할 때 우기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 뒤늦게 미국에서 뭐가 났습니까? MOU 체결 앞두고 19일 사인을 앞두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MOU 내용을 또 공개했습니다. 자, 공식으로 발표된 MOU 14개 항이 나왔으니까 또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죠. 한꺼번에 다 까면 사람이 이렇게 귀찮게 안 할 건데 질질질 끌어가지고 까니까 또 이 두 번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드려봅니다. 첫 번째 1항, 미국, 이란 그리고 그들의 동맹들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시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료하기로 합의한다. 자, 두 번째, 미국과 이란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자, 이거 우자가 말씀드렸죠. 이게 어떻게 문제가 생깁니까? 여기서 영토 주권, 주권하고 영토 보전 문제가 나오죠. 이거 호르 문제가 걸립니다. 여기 호르 문제가 걸린다는 거. 자, 세 번째, 미국과 이란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되지 않는 한 60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로 약속한다. 네 번째, 미국은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하기 시작하고 30일 이내에 완전히 해제한다. 다섯 번째, 이란은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통행을 무료로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자, 우자가 좀 전에 해가지고 미리 까졌던 내용들, 유출됐던 내용에서 말씀드렸죠. 이란에서는 통행료라는 소리를 갖다가 얘기를 안 합니다. 이 통행료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이란 관리들부터가 뭐랍니까? 서비스 이용료,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뭐란다? 요금, 이래 얘기한다는 거. 말만 다르고 장난치는 수준입니다만 하여간에 이 단어 선택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 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가지고 넘어가서 다섯 번째, 말씀드렸죠. 상선의 안전한 통행을 무료로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만 되어 있지. 어째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무료로 한다, 이거는 해가지고 확정은 안 해놨습니다. 무료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섯 번째, 미국과 영내 파트너 국가들, 그러니까 중동 국가죠, 이거 산유국들이죠. 이들은 이란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해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상호 합의된 계획을 수립한다. 일곱 번째, 미국은 UN, IAEA, 그 국제 원자력 기구, 그리고 1차 및 2차 제재, 세컨드리 생션 해가지고 2차 제재죠. 1차 제재와 2차 제재를 갖다 포함한 모든 종류의 대이란 제재 해제를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여덟 번째,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감독하에 농축 우라늄 비축량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합의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란에서는 합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 이란산 석유 제품, 그리고 파생 상품 및 관련 은행, 보험, 운송 서비스에 대한 제재를 면제할 것이다. 열 번째, 미국은 동결 또는 제한된 이란의 자금과 자산을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부 다 will입니다. will, 영어로 WILL 해가지고 will, 할 것이다. 12번째, 미국과 이란은 양해각서 이행 및 최종 합의의 향후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집행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다. 13번째, 양해각서 서명 및 주요 휴전, 봉쇄, 해상 운송, 원유 제재 면제, 자산 해제들이 실제로 이행된 후 미국과 이란은 최종 합의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거 종전이 아니고 휴전을 연장하는 겁니다. 휴전을 60일 연장하는 것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14번째, 최종 합의는 UN 안보리의 구속력 있는 결의안으로 승인될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요. 지금 누가 지금 보증서 줄 게 없으니까 UN 안보리의 구속력 있는 결의안으로 반드시 해가지고 백업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공식 발표된 MOU 14개 항, 미국에서 발표한 MOU 14개 항을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트럼프 패배입니다. 이래 되면 트럼프 패배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패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이 60일 동안 트럼프의 통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페르시아만 안에 현재 갇혀있는 유조선들을 빼낸다. 빼내고 시간이 나오면 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만 안에 있는 산유국들의 지금 저장 탱크에 만땅이 돼서 차 있는 기름을 갖다가 60일 안에 시간 되면 들어가서 다 빼온다. 이런 통박이라고 우자가 이미 예상, 추측 해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번에 또 영국의 바클레이즈에서 유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바클레이즈 리포트를 갖다가 우자가 봤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죠. 이놈의 MOU 때문에 해가지고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정신이 또 본다 가지고 목이 또 제대로 또 잠겼네. 또 양해 말씀드리고, 자, 바클레이즈 리포트를 요약해보면 이란전 이후 관측된 누적 재고 감소량이
하루 평균 460만 배럴로 재고 변동과 시장 불균형 간의 역사적 베타값을 이용해 이를 갖다가 해석해 보면 계절 조정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하루 평균 730만 배럴의 재고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바클레이즈 리포트를 갖다 요약하면 충분히 분석이 됩니다. 6월 말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더라도 재고 감소 추세는 최소 7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바클레이즈에서 얘기했는데 2022년과 달리 2022년이 뭡니까? 우크라이나전 터졌을 때죠. 2022년과 달리 2026년 현재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은 직접적인 공급량 증가가 아닌 대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바클레이즈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대여 형태라는 거, 론, 빌려주는 형태다. 이 말은 뭐가 됩니까? 상황이 끝나고 나면은 전략 비축유를 갖다가 다시 다시 갖다 놔야 된다는 소리가 돼 있죠. 자,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는지 흥미진진한 부분이 됩니다. 하여간에 현재까지 확인된 것들을 통해서 상업용 원유 재고가 역사적으로 매우 부족한 수준에서 성수기 여름 드라이빙 시즌 성수기에 접어들고 경기 순환적 수요 충격이 2022년 이후 가장 강력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수요가 선진국들의 경우 수요 지금 파괴가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 수요 충격이 아직 제대로 안 일어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왜 가격이 상당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게 만드는데요. 일단 석유 수요의 경우 약 60% 전체 중에서 60%가 상품의 생산 및 이동과 관련이 있다는 거. 석유 제품을 만들어야 될까 하면 원유를 갖다가 넣는다고 차가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정제해서 그 물건으로 진짜 쓸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원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제돼서 그 나가는 제품 이 제품 수요가 전체에서 60%가 된다 이 말이 됩니다. 2027년 말까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배럴에 80달러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천천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인 가격 변동 위험은 상승 쪽에 더 치우쳐 있다고 바클레이즈에서 얘기했는데 현재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가능성은 뭐다? 전쟁 관련 재고 손실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빨리 회복되면서 빠르게 재고가 보충될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은 기름 재고가 빨리 보충이 될 거다. 이런 가정 하에서 지금 해가지고 현재 유가 낮은 게 뭐 이해가 할 수 있다, 뭐 추정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물론 운송 경로를 바꾸고 뭐 대표적으로 지금 홍해로 가는 거죠. 그리고 물류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그냥 호르무즈 해협 같은 거죠. 생산을 재개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지금 부사진 것도 다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전쟁 재발 위험과 추가 공급 중단 가능성도 여전히 만만치 않은 불안 요소인 것은 사실이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수요 추정치는 보수적인 편이어서 5월 예비 추정치를 기준으로 중국의 석유 수요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하루 평균 20만 배를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바클레이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평균치를 보였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6월 말까지 정상화된다는 가정하에 연간 중국의 석유 수요는 37만 배럴 하루 평균 37만 배럴이 감소할 것으로 바클레이즈에서는 예측했습니다. 다만 현재의 중국의 자본 지출 사이클이 대체적으로 유지가 된다. 줄어들지 않고 유지된다. 이럴 경우 바클레이즈에서는 중국의 수요, 즉 중국의 기름을 갖다가 산다. 즉 중국의 수요가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수요 측면에서 지금 일단 눈에 밟히는 게 뭡니까? 지금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대여 형태라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해가지고 다시 받아서 넣어야 된다는 거, 이거, 그리고 중국의 기름 수요가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 두 개는 까먹지 말고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 바클레이즈에서 나온 유가 분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해가지고 미국의 전기차 수요가 전망치가 하락했다. 해가지고 줄어들고, 떨어지죠? 많이 떡락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려봅니다. 블룸버그의 전기차 최신 전망에 따르면 2030년 미국 승용차 판매량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0년에. 이는 2025년에 27%, 그리고 2040년 예상치 4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인데요. 2년 연속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이유는 미국 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보급 지원 정책 철회 때문이라고 블룸버그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자, 요거는 마이크 제로 해지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가지고 찾은데 말씀드리고요. AI 가격 버블이 터지나 해가지고 소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LMM 뭐 이게 뭡니까? 뭐 대규모 언어 뭐 이래 하는 거죠. 자, LLM 토큰 지출 지수라고 있습니다. Expenditure Index라고 있는데 대규모 언어 모델 토큰 지출 지수라고 있습니다. 요게 토큰 해가지고 지출 지수라고 되어 있죠. 요 지수가 1.67, 1.6687인데 1.67까지 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2026년 4월 이후 가장 낮아졌고 5월 최고점 5월 최고점 요거 대비해서는 20% 마이너스 20% 폭락했습니다. 이 지수는 뭘 뜻하느냐 하면 기업들이 다양한 능력을 가진 AI 모델에서 100만 토큰당 얼마나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갖다가 추적하는 게 바로 이 인덱스 지수고요. 시장의 AI 결과물에 대한 한계 지불 의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지난 12일 동안 해가지고 11일이 하락했고요. 지수 하락, 이 지수 하락 토큰 대규모 언어 모델 토큰 지출 지수, 이 지수의 하락은 저렴한 AI 모델과 오픈소스 대안이 점점 더 경쟁력을 갖춰가는 가운데 발생했고, 최근 세 가지 중간급 모델을 조합해서 최첨단 AI 모델의 성능을 절반 가격으로 구현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딥시크 장애에도 얘기해봐 있습니다. 이제 AI 판을 바꿀 수도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하여간에 그런 관련 얘기입니다. 자, 토큰 가격 하락과 관련한 AI 업계의 핵심 질문은 AI 연구소들의 가격 결정력 급속 약화를 상쇄할 만큼 추가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핵심 질문이고, AI가 상품화되면 현재와 같이 수조 달러 규모의 기업 가치를 정당화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매출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힘들어 보인다. 정당화하기 힘들다. 이렇게 우짜겐 쪽으로 얘기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6월 18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